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징어 게임 1화. 시작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화 끈을 묶는 어린 기훈의 모습. 이어지는 기훈의 내레이션. 우리 동네에선 그 게임을 오징어라고 불렀다. 마치 오징어를 닮은 그림 때문에 붙은 이름이란다. 규칙은 간단하다. 아이들은 무리를 지어 공격과 수비 두 편으로 나뉜다. 게임이 시작되면 사람의 수비자는 두 발로 삼박의 공격자는 깽깽이 발로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공격자가 기회를 노려 오징어 허리를 가로지르면 두 발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린 그걸 암행어사라고 불렀다. 최후의 전투를 할 준비가 되면 공격자들은 오징어 그림의 입구로 모인다. 승리하기 위해선 공격자는 오징어 머리 위에 작은 선 안을 발로 찍어야 한다. 이때 수비자에 밀려 선을 밟거나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래, 죽는다. 아이들과 대치하던 기훈은 안정적인 자세로 오징어 머리 안에 안착하고 친구들이 그 주위를 감싸며 크게 환호하는데요. 이어지는 타이틀. 현재 기훈의 집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40대 후반의 기훈은 어머니가 2만원을 놓고 가자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이고, 너 오늘 가영이 생일인 거 알지? 까먹지 말고 있다가 뭐라도 사 먹여라 라고 잔소리하는 어머니에게 돈을 더 달라는 투정하는 철없는 아들인데요.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싱크대 천장에서 어머니의 카드를 꺼내드는 이게 바로 음카 찬스. 그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출금하려 하지만 어머니의 카드 비밀번호는 이미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었죠. 따라간 친구는 호프집 사장. 고심 끝에 누른 비밀번호는 자기 딸의 가영의 생일. 통장 비밀번호는 손녀의 생일이었고 50만원을 출금한 기훈이 향한 곳은 바로 경마장이었죠. 하지만 순식간에 돈을 잊고 마는 기훈. 이어진 두 번째 기회. 기훈은 딸의 생일인 6월 8일을 기념해 6번과 8번 말에 걸었다가 큰 돈을 따게 되는데요. 돈을 땄다는 기쁨도 잠시. 그는 그중 만원을 창구의 직원에게 아메리카노 사 먹으라며 준다. 경마장으로 그를 잡으러 온 사채업자는 기훈을 화장실에 몰아넣고는 그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하죠. 급기야 기훈은 도망치던 중 소매치기를 당해 돈을 잃어버린 상황. 사채업자는 그런 기훈의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았고 울고 있는 기훈으로부터 신체 포기각서를 받아갔죠. 급한 대로 자신의 코피를 손가락에 묻혀 지장을 찍고 마는 기훈. 결국 모든 돈을 잃은 기훈은 자신이 팁을 주었던 막간 창구 여직원에게로 가서 자신이 주었던 만원을 돌려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만원을 들고서 찾아온 것은 바로 인형뽑기 가게. 하지만 그런 인형뽑기에 번번이 실패하고 다른 아이의 도움으로 선물을 뽑은 기훈은 딸 가영이를 위한 선물을 겨우 장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포장마차 딸 가영이에게 떡볶이를 사준 그는 가영이 지난 밤새 아빠와 스테이크를 먹었다는 말에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늦은 시간까지 딸과 시간을 보낸 후 바래다지고 돌아오는 길 간발의 차로 지하철을 놓친 기훈은 허탈한 모습으로 구석에 앉아 있는데요. 순간 기훈의 곁으로 다가온 남자. 근데 그 남자가 공유. 크크. 어쨌든 멀끔한 차림의 남자는 선생님 시간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고 기훈은 자신은 불교를 믿는다고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그러자 됐던 가방을 연 남자. 그 안에는 돈과 딱지가 있었는데요.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남자는 빨간색과 파란색 딱지를 들어보인 후 자신을 이길 때마다 10만원을 주겠노라고 말했죠. 대신 기훈 역시 남자의 딱지를 넘기지 못하면 10만원을 줘야 하는 상황. 성공을 양보하겠습니다라는 남자의 말에 흔들리는 기훈. 즉
결국 기훈은 딱지치기에 응했고 지하철에서는 난데없이 딱지치기가 펼쳐졌는데요. 기훈은 남자의 딱지를 넘기지 못했지만 남자는 기훈의 따귀를 때린 후 따귀 한 번에 10만원을 까주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번번이어지는 실패에 기훈에게는 남자의 따귀 시라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몇 번을 맞고 나서야 결국 남자의 딱지를 넘긴 기훈 이후 기훈은 계속 딱지를 넘겼고 남자에게서 큰 돈을 받을 수 있었죠. 이런 게임 몇 번이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남자의 말에 기훈은 그가 보이스피싱이나 신종범죄로 치부했는데요. 오늘 신체 포기각서를 쓰셨죠. 이런 성기훈 47세 최종학력 대한공고등학교 전직 드래곤모터스 조립 1팀 직원 10년 전 구조조정 당시 희망피직과 치킨집 분식집을 열었지만 모두 실패하고 현재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고 3년 전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 10살 딸이 있습니다. 현재 채무액 사채 1억 6천, 은행대출 2억 5천 5백 자신에 대해 줄줄이 깨고 있는 남자의 모습에 기훈은 자신의 뒷조사를 한 거냐며 화를 냈지만 남자는 빈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노라며 명함을 지어준 후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밥상에서 밥을 먹는 기훈. 어머니는 큰 돈을 가져온 기훈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기훈은 자신의 몸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고 느슨을 들었는데요. 어머니를 통해 딸 가영이가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훈은 어머니가 밥을 먹는 기훈을 몰아세우며 위층에 조그마한 총각이 그러되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아이를 찾아올 수 있다고. 미국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나면 한국말 다 까먹고 너랑 말도 영영 안 통할 끼고 영영 남이 되는 거다. 네, 진짜로 가영이 안 보고 살 자신 있냐? 라고 울먹였는데요. 그날 밤 기훈은 늦은 시간까지 고민을 하다 명함 속 전화로 전화를 걸고 말았죠. 잠시 후 집 밖으로 나온 기훈은 자신의 옆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자 이를 수상하게 바라보다가 승용차에 올라탔는데요. 이상하게도 차에 탄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죠. 차에 탄 기훈 역시 가스를 마시고 잠이 들었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어느 방안이었죠. 기훈에게 주어진 번호는 456번. 456명의 참가자들 중 가장 마지막 번호. 모두가 똑같은 체육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에 기훈은 얼뚱결한 모습으로 주변을 둘러보았고 숫자 1을 가진 일남을 보게 되었죠. 한편 무언가 악연을 있는 듯 다투고 있는 새벽과 덕수는 이곳에서 새벽을 볼 줄은 몰랐다며 그녀를 살벌하게 놀려봤고 새벽은 독립을 한 것뿐이라고 대꾸했죠. 순간 새벽을 알아본 기훈은 그녀가 자신의 돈을 훔쳐가서 미치기범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는데요. 곧장 새벽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돈을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기훈. 하지만 덕수는 자신의 일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고 끼어들어 기훈과 대립하게 되었죠. 때마침 안으로 들어오는 진행요원들 사람들 앞에 선 그들은 여러분들은 6일간 모두 6개의 게임을 하게 됩니다. 이에 상우는 게임의 룰을 설명한 진행요원에게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던졌고 진행요원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서 계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처음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도 여러분들은 저희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는 게임을 하고 여러분에게 약속한 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저희를 믿고 모두 자발적으로 어떤 강압도 없이 이 게임에 자원하셨습니다. 지금 다시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쓰레기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늘어놓았죠. 이어 천장에서 내려오는 대형 돼지 저금통. 잠시 후 사람들은 참가 신청서에 서명을 한 후 첫 번째 게임을 하기 위해 어느 장소로 모였는데요. 넓은 공간에서 나가자 상우에게 다가가 그를 아는 척하는 기훈. 사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기훈과 상우는 동네에서 소문난 성공한 셀러리맨이었기에 기훈은 그곳에 있는 그가 이해되지 않았죠. 곧바로 흘러나오는 안내방송 중앙에 있던 대형 인형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겠다며 곧바로 돌아섰는데요.
각자 저마다 수다를 떨며 자리를 잡은 사람들, 이에 대형 인형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고 말한 후 고개를 돌려 사람들 쪽을 응시했죠. 순간 인형의 센스에 잡히는 움직임, 누군가 휘청이며 중심을 잡으려 하자 벽면에 설치된 총에서 총알이 발사되었고 한 참가자는 바닥에 푹 쓰러졌는데요. 다시 시작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쓰러져 있던 참가자와 가까이 있던 또 다른 참가자는 피를 토하는 쓰러진 참가자를 보고 뒷걸음질 치다 또 총에 맞고 말았죠. 순식간에 죽어버린 두 명의 참가자, 패닉에 빠진 사람들은 저마다 아우성을 치며 문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인형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촉촉 총을 발사하도록 했는데요. 어느새 문 앞에 쌓인 시체들, 도망치던 누군가로 인해 바닥에 넘어져 있었던 기운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꼼짝없이 바닥에 기대 앉아 있었죠. 순식간에 다시 시작된 게임, 인형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다시 말하기 시작했고 참가자들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반면 상우는 바닥에 누워있는 기운을 보며 인형의 센스가 동작 감지장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뒤에 숨으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기운은 몸을 일으켜 달리기 시작했고 움직임을 일으킨 사람들은 하나둘 총에 맞아 죽어나갔죠.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누군가, 그는 재즈를 들으며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다시 광장 살기 위해 달리다 멈추는 사람들, 그들은 필사적으로 게임에 매달리고 있었고 결승선에 가까워진 이들은 하나둘 결승선을 통과하기 시작했죠. 상우와 일남, 덕수 등이 차례로 통과한 상황. 하지만 결승선에 가까워진 기운은 달리던 중 앞에 있던 시체를 밟고 휘청이고 말았는데요. 순간 돌아보는 인형, 그러나 누군가가 기운의 목덜미를 잡아 지탱해 주었고 그 덕에 기운은 인형의 센스를 피해갈 수 있었죠. 기운을 잡아준 인물은 바로 알리. 다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시작되자 알리와 기운은 가까스로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카운트다운은 순식간에 끝나버렸고 결승선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마구잡이로 총알이 발사되고 말았죠. 이어 닫혀버리는 거대한 천장, 그들이 있는 곳은 어느 섬이었고 그 광장은 섬 지하에 만들어진 비밀 기지 같은 곳이었는데요. 고립된 섬의 모습이 그려지며 오징어 게임 1화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개인적으로는 너무 유치하지 않았고 쫄깃한 긴장감을 자아내며 빠르고 흡입력 있는 전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처음 예고편을 봤을 때 아리스 인 보데일랜드와 비슷한 드라마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하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이렇게 무서운 게임이었을 줄이야. 뭐 탈락, 이제 이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도 종종 하는데 말이죠. 많은 제작비가 들었을 것 같았고요. 미술 효과나 CG 또한 상당히 퀄리티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대사 중 공유가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정재가 번호가 465 가장 마지막 참가자로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된 듯한데요. 과연 이정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DP에 이어 많은 입소문이 나길 기대해 보면서 여기까지 오징어 게임 1화 리뷰였습니다.